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 광동고등학교 1학년 수학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좌표 평면에 A가 A, 스몰 a, 3인데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했대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잠깐만요. A 플러스 4, Y축 1만큼. 그럼 4가 됐겠네? 3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A는 몇이냐는 얘기죠?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게 이동한 점이 B라고 하니까, B는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B 빼기 A가 되니까, 5죠? 2번이요.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접점을 알려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y1 y는 5, y는 2x니까 기울기 2. 3번은 전체가 1, 2, 3, 4, 5, 6이고요. A집합, B집합을 알려줬는데 B의 여집합은 지금 보니까 1하고 3이죠? 1, 3이 다 들어가 있네. 그러면 합집합이 몇 개냐고 그랬으니까 얘가 얘한테 포함되어 있으니까 3개죠 뭐. 자, 3번 정리해드렸고 4번 볼게. 집합 A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2는 있고 3은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그랬으니까 2는 있고 3은 없는 거 2의 4승 16개 이렇게 되겠죠. 6번 볼게. X가 2면 이 식이 성립한대요. 집어넣으면 되죠. 8-6 플러스 K는 0. K는 마이너스 2겠네. 그러면 1번이 정답. 두 조건이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네요. 그러면 Q이면 P다가 되는 거죠. Q가 X 빼기 3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X가 3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퀄 0. K는 6. 왜 이렇게 쉽지? 5번 이렇게 되네요. 자, 다음 화면 볼게요. 7번 문제 봅시다. 직선인데 X축 1만큼 Y축 2만큼 평이동한 직선이 다음과 같대요.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쓰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써주시면 되죠. 그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니까 플러스 7 되네요. 그러면 얘하고 딱 매치업이 되죠. 그럼 볼 것 없이 A는 2가 됐고 B는 1이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 B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하면 3. 그래서 1번이 정답.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가 32, A가 15, 교집합이 7개,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써봅시다. 보통 A 합집합 B가 나오잖아요. A 합집합 B가 나왔을 때 A가 15라고 그랬고 B는 이렇게 됐고 교집합이 7개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B라고 하는 값은 합집합에서 지금 뭘 빼야 되는데 지금 8을 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요 계산하면 8이니까. 그러면 B의 최대값은 합집합이 제일 컸으면 좋겠네. 그러면 합집합이 제일 커봐야 3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32. 그래서 몇이 되냐 그랬더니 24가 되고요. 최소는요. B의 최소는 합집합이 이제 제일 적을 때인데 뭐 여긴 특별한 정보가 없어서 교집합이 바로 B일 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7인가요? 선생님 여기는 집합 A가 나와 있으니까 A 안에 뭐가 있으면 돼? B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교집합이 7개 있으니까 합집합이 15가 되고요. 7개. 그럼 얘가 7개가 아니구나. 교집합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 8을 빼야 되는 거지. 8을 빼니까 7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는 7. 최대는 2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최대 최소 합은 31. 1번이 정답. 자, 이제 9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실수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9가 0보다 적다의 부정이, 그러면 선생님하고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k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판별식으로 하는 거죠. k제곱 마이너스 49, 36이 되네요. 얘가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 사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k의 최대값은 5번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문제 10번으로 갈게. 자, 선생님이 보통 이제 보니까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때 x는 k보다 크다, q는 이렇다 라고 하니까 q부터 범위를 잡아 놓는 게 되게 좋죠.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해라. 자, q는 두 개의 범위를 가는데요. 2 들어가 있고 4는 빠져 있는 요런 범위가 하나 있고 7보다 크다인 범위가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둘 다 q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도 q가 됐고 선생님 보니까 여기도 q예요. 자, 근데 p는 k보다 크다. 근데 p가 q이기 필요 조건이 되려면 얘가 지금 얘를 포함해야 되거든. 그러면 k보다 커야 되니까 k.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 되겠네요. p가. 따라서 우리가 보는 k의 값은 k는 2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같으면 안 돼요. k가 2보다 큰데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포함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수 k의 최대값은 2가 아니라 1이에요. 임지 틀린 애들은 가끔 2를 써가지고 틀린 애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정수 k의 최대값은 1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11번을 같이 볼게요. 11번. 예. 직선 에러는 ax 플러스 4y는 0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써볼게. L1 ax 플러스 4y는 0.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직선을 L2라고 하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4x 플러스 ay는 0. 뭐 이렇게 되겠네. 자, 기억에서 보니까 L이 1,3을 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3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1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마이너스 10이면 4y가 12x니까 y는 3x가 되네요. 이게 L1이네. 그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4가 되나요? 4x가 되나요? 이렇게. 그럼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들어가면 3분의 1x가 되는 거구나. 자, L1, L2 기억에 대해서 구했는데 기억은 1,3을 지나면 그죠? 얘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이냐 라고 얘기한 거거든. 아, a가 마이너스 10이구나.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네. 쏘리, 잘못했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 맞죠? 얘도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성립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수직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이 존재하냐. 이거 직설의 방정식 문제 같이 나온 거였네. 니은의 경우에는 기억은 맞고요. 니은의 경우에는 4a 플러스 4a가 0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8a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0이면 되는 거죠. a가 0이면 하나는 y는 0이고 하나는 x는 0이고 하니까 수직이 될 수 있는 a가 존재하긴 하네. 그럼 니은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디귿에 일치한다고 그래요. 일치는 우리가 배우기는 요 4분의 a와 a분의 4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제곱이 16이어야 되니까 a는 4거나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네. 그러면 선생님 보면 4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걸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까지 문제 봤고요. 문제 12번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12번의 문제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4에서 y 마이너스 2,4가 중심 반지름이 2인 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요 밑에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네.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네,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4가 됐고 반지름은 2라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위에 점 q가 있대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뭐 더 멀리 잡으면 좋긴 한데 잠깐만. 그림을 여기 안에서 다 그려야 되니까 아주 불편해 죽겠네, 그지? 누가 이렇게 시험지를 편성을 해놨대? 무슨 셈 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게요. 더 내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잡을게. 그러면 y, 그러니까 x축이 아니에요.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원이 있는데 7,6이 있대요. 7,6은 좀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 7,6 반지름이 3이니까 얘보다는 좀 크죠. 그래서 7,6 이렇게. 그러면 이쪽 원위의 점 P가 있고 이쪽 원위의 점 Q가 있는데 이때 다음과 같을 때 PQ, QR의 최단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Q는 요 Y는 마이너스 1 위에 Q가 있고, 자, 만약 최단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요 중심을 잠깐 보고 대칭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칭점은 마이너스 2, 얘가 지금 5칸이거든요. 지금 4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5칸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5칸 내려가면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라인을 하나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대칭점은 잡았으니까 라인을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긋게. 네, 잘 그었네요. 자, 이렇게 됐네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우선은 요 두 점에 여기서부터 여기로 오는데 이렇게 오는 거를 최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를 지금 최단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정말 최소가 되는 거는 점 원 위의 점 중에서는 얘에서부터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될 때 요 길이가 최단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 볼 때는 요 길이가 최단이 되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이 길을 애매하게 구할 게 없이 지금 좌표가 나와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결국에 그 길이가 바로 요렇게 움직인 거리니까 그래서 반지름 두 개를 빼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마무리 됐네요. 그럼 마이너스 2, 여기 있구나.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 두 개를 빼줘 버리면 되니까. 따라서 루트 7 빼기 9981 되고요. 6 빼기 6이니까 12 해주고 144가 됐어요. 그러면 루트 225가 되죠. 그러면 15가 되잖아. 15인데 얘 반지름이 2라고 그랬고 얘 반지름이 지금 3이라고 그랬죠. 5를 빼줘야겠네. 그럼 15에서 5를 빼주니까 정답은 2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13번 볼게요. 13번은 먼저 집합 A가 x-7x 플러스 10이니까 4, 3, 10이잖아. 그러니까 x-4, x-3이 0보다 크다가 됐네. 그러니까 집합 A를 선생님이 좀 그려보면 x는 3보다 작고 4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x축이 있고 x는 3보다 작다. 이퀄 안 들어가고 이게 A가 되는 거죠. A가.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얘가 A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얘도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두 개가 있는 거죠. C가 여기 보이는데 x 플러스 3x 플러스 4잖아요. C가 뭐야 이거? x 플러스 3x 플러스 4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판별식이 9 빼기 16이니까 0보다 적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0보다 큰 게 모든 실수. C는 모든 실수고 B는 지금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X가 베타보다 적거나 같다 형태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합하면 C가 된대요. 모든 실수가 된대요. 그럼 여기 빠진 부분을 B가 메꾸는 모양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있대. 그럼 뭐 이거 RPM에서도 선생님 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 그냥 4에는 요거는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교집합이 들어가고 이어지게끔 그렇게 잡으면 B의 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A와 B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근과 계수열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잡을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8이고 A, B 합은 당연히 마이너스 10. 보기 3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다. 그죠? 자, 13번도 봐드렸고요. 14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4번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연산, 이렇게 별표를 한 걸 연산이라 이렇게. 그러면 A 연산 B는 합했다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빼라는 거지. 대칭차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림으로 따지면 A, B가 있을 때 이 부분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억을 볼게. 기억은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한 다음에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없을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기억을 그림을 그리긴 좀 그렇고 얘를 이렇게 놔뒀는데 다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바깥으로 뺄게요, 집합을. 우선은 여기부터 할까요? 차집합이 나와 있잖아. 편의상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앞에 거부터 정리를 해보면 얘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요. 교집합에 얘는 뭐가 되나요?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올까요? 그러면 A 합집합 B가 되네. 그러면 반대로 쓰면 A 합집합 B에서 뭘 뺀 거야? A 교집합 B를 뺀 꼴이 되는 거잖아. 교환 법칙. 얘와 얘를 교환해서. 그럼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죠. 왜냐면 요 얘기가 얘였으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기였고요.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그림으로 잠깐 보면 될 것 같아. 얘를 볼까요? 얘는 어디가 된다고 그랬더라? 잠깐만요. 여기가 A가 됐고 여기가 B가 됐는데, 그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가로 먼저 했더니 이렇게 색칠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번엔 B를 합했대요. 자, B를 합하면 다시 B를 합하고 교집합을 빼면 얘랑 B를 합했어요, 이거를. 그럼 교집합이 요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죠? 요 부분을 이렇게 지우면 B가 아니라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A가 돼야 돼, A가.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A가 돼야 되니까 이건 틀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디귿을 볼게요. A 차집합 B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A 차집합 B,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잠깐 A가 A고 B고 A 차집합 B가 여기죠. 얘랑 B를 합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랑 얘가 얘인데 B를 합하면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집합 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B를 합했다 교집합 빼기 했는데 교집합이 없으니까 지금 빗금친 이 부분이 다 집합이 돼서 디귿은 A 합집합 B가 돼버리네. B 차집합 A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왜냐하면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그림을 갑자기 커졌네. A가 있고 B가 있고 B 차집합 A는 여기인데 A랑 합해요. A랑 합해도 교집합이 없죠. 그러니까 뺄 게 없죠. 그냥 이게 다가 빗금이기 때문에 디귿도 성립하는 거죠. 기억 디귿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 14번 받으렸고 15번으로 갈게. 전체 집합 위에 세 조건 PQR이 있는데 진리집합이 다음과 같다 라고 할 때 내용을 보자 라는 거네요. 제일 먼저 P 교집합 Q가 P 교집합 R이 공집합이래요. 그럼 P하고 R은 서로
소가 되는 거죠. P하고 R은 서로서. 자, 얘가 P가 됐다고 하고 얘가 R이 됐다고 할게. 그럼 서로 소인 거야.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이라는데요. PQR은 공집합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Q는 P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그지? 그래서 Q가 P에 지금 포함되는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전체 집합 안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전체가 다운 것 같고, 자,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맞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P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P이면 나달이 되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P가 아래 여집합에 포함되냐? 포함되죠. P가 아래 여집합에 포함이 되죠. 아래 여집합이 아래 바깥 부분이니까. 그럼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2번 다 옳아서 안 되고요. not P는 보기 3번 얘기입니다.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Q가 P, Q이면 P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로 보면 Q이면 P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참인지 먼저 볼까요? Q가 P에 포함돼 안 돼?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옳은 거네요. 그럼 얘가 참이니까 얘도 뭐야? 참이 되고 얘도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번도 답은 아니네요. 4번으로 갈게. R이면 R은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not P면 R이다 라는 얘기네요. 그래요? P의 여집합이 R에 포함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지? P의 여집합이 R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겠네. 얘가 P의 여집합은 선생님 볼 때는 P의 여집합은 바깥 부분이거든요. 이거 다 그러니까 R을 포함해 버려. 그러니까 반대로 P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되냐라고 한 건데 이건 뭐야? 이렇게 되냐고 한 건데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옳지 않죠? 5번은요.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not Q. not Q는 그러면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니? 라고 하는 건데 Q의 여집합에 R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옳은 거죠. 자,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실수 ABC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을 보면요. 얘는 안 되죠. 왜냐면 이제 기억을 발레를 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발레보다는 이제 여러분은 이게 편할 것 같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A를 뺄게요. 근데 A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빼면 얘가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4분의 1 빼준 게 되지. 그러면 A가 2분의 1이고 B가 0이라고 그러면 얘 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는 않다는 거야. 그지? 왜냐면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얘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해봤는데 지금 A가 2분의 1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B가 0이야. 그럼 얘 음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니까 기억은 틀린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소 비교를 해볼 때는 빼보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절대값이나 루트 나와 있거나 그러면 제곱해서 빼보면 되죠. 얘는 이제 제곱해서 빼는 경우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보기에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제곱하고 절대값 A-B를 제곱해서 빼볼게요. 그러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고요. 그래서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은 다음 것 같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A-B의 제곱과 같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없어지고 결국에 남는 거는 2 곱하기 절대값 AB에 플러스 2AB가 나오네요. 그러면 AB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어진 식이 이 위에 주어진 식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AB가 돼요. 근데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AB가 0보다 적으면 주어진 식은 0이 되거든요. 전체는 그러면 이 경우이거나 이 경우 둘 다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볼 때는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여기다 쓸게. 이건 보기 싫다. 잠깐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성립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억은 안 되고 니은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빼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빼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얘는 그냥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네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서 a제곱 b제곱 b제곱 없어지고 그냥 얘가 몇 ab가 되냐면 잠깐만요. 예, 4ab가 돼요. 그러면 뭐 a, b가 둘이 부호가 같아서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게 되는데요. 부호 같으면 0보다 클 수도 있고 뭐 0이면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네. 0보다 적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A, B의 부호가 다를 때 이런 얘기죠. A, B의 부호가 다를 때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A가 만약에 2고 B가 마이너스 3이라 해볼게. 그럼 여기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얘는 5가 되니까 이쪽이 크네요. 그죠? 그래서 디귿도 성립하지 않는 게 되니까 니은만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 16번도 해드렸고요. 이제 문제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같이 볼게요. 잠깐 몇 문제 남았죠? 4문제 남았구나. 자, 그러면 17번을 봅시다. 17번. 양수 A에 대하여 이치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요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만약 직선이 지금 양수 A라고 그랬기 때문에 X축, 여기가 Y축. 예. 근데 얘를 보면 X에 X-4A가 되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요. 여기 또 삐뚤어져요. 잠깐만.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인데. 됐어요.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 좀만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예, 느낌이 좀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되고 여기가 4a가 되는 거죠.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4a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4a면 여기에 꼭지점이 2a가 되는 거겠네. 그리고 나서 y는 a분의 1x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너무 심했나? y는 a분의 1x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네, 이것도 약간 핀트가 안 맞아서 예, 됐죠. 자, y는 a분의 1x는 다음과 같이 지나갔어요. y는 y는 a분의 1x 이렇게 된 거네. 자, 그러면 여기하고 요점이 있는데 문제에선 또 뭘 얘기했는지 잠깐 보니까 fx의 꼭지점 여기 있잖아. 2a, 그죠? 2a, f2a가 되겠지? x 2a일 때의 값이니까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우선 계산 안 할게. 해도 되나? 그냥 2a 집어넣으면 2a이고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4a의 제곱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4a의 제곱 이렇게 그냥 볼게요. 자, 이제 두 점을 이었다고 그랬거든요. 두 점을 이었어 그럽니다. 그때 중점을 C라고 하자요. 중점을 C. 요거하고 요거 같은 C. 자, C인데 C의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K라고 하자라고 하네요. Y축인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럽니다. H. 여기를 H라고 하자. 요 점이 H가 되는 거예요. 원점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원점을 좀 지울게요. H가 중요한 점이 돼서 H가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됐죠? 자, 이때 CH의 길이를 CH의 길이는 최소값 M을 갖는다.
CH가 식으로 나오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최소값 m을 갖는다. CH의 길이는 사실은 요때 x좌표죠. 그래서 전에 이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x좌표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b의 x좌표가 2a가 됐고 그 다음에 얘의 좌표를 계산해야 되니까 결국에 이차함수인 x제곱 마이너스 4ax x제곱 마이너스 4ax하고 a분의 1x가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a분의 1 x가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ax 넘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 x하고 x 마이너스 4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걸리거든. 여기는 그냥 중괄호로 잡는 게 낫겠다, 그지? 이렇게 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x가 0 또는 4a 플러스 a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요때 x 요 값이 x좌표가 4a 플러스 a분의 1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y좌표도 있겠고요. 이건 안 쓰고. 자, 그러면 중점이니까 여기를 아까 만난 점을 a라고 하자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네. 그러면 a, b의 중점을 c라고 하자 그러니까 c의 x좌표 봅니다. c의 x좌표는 4a 플러스 a분의 1을 2a랑 더하면 6a 플러스 a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얘를 몇으로 나눠? 2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2로 나누니까 앞에 거는 3a가 되고 뒤에 거는 2a분의 1이 되겠네요. 2a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산술기하라는 느낌이 들죠. 지금 보니까 a가 k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 좌표의 최소를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3a 플러스 2a분의 1 x좌표가 2 노트 얘랑 얘 곱하면 몇이 되냐면 2분의 3이 되네요. 2분의 3 그러면 조금만 계산해 볼게. 2분의 루트 6이 돼서 얘가 루트 6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네. 그러니까 루트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루트 6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3a하고 2a분의 1이 같을 때잖아요. 그래서 곱하면 6a의 제곱이 1이고요. a제곱이 6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양수여서 루트 6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게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계산을 해보면 6 곱하기 k는 얘가 k가 되니까 루트 6분의 1 6분의 루트 6이 되네요. 6분의 루트 6이 됐고 최소값은 지금 루트 6이었었죠. 루트 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앞에 거는 루트 6이 되고 뒤에 거는 6루트 6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네. 합하면 몇 루트요? 7루트 6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루트 6, 6루트 6 맞죠? 그래서 7루트 6 보기 3번이 정답. 자, 18번으로 가볼게. 18번 좌표 평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이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9분의 4 여기에 있고 중심이요. 그럼 중심은 a, 뭐라고 해야 되나? a제곱 플러스 9분의 4 중심이 아주 특이하죠? 얘가 중심이래요. 근데 이제 직선은 지금 요 직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얘 접한다는 거야. 이 직선이 접선이 되는 거네. 그러면 얘가 접선이 되는 a 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60 이퀄 0 거리 d가 반지름이니까요. 따라서 여기가 16, 9 루트 16, 9 5가 되죠. 그 다음에 절대값 4a 마이너스 3 곱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네요. 플러스 60 이렇게 된 거구나. 얘가 r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안에가 그냥 2차식이에요. A로 볼 때는. 그럼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368이니까 플러스 3분의 180, 176 되나요? 이렇게 되네. 그지? 얘가 5R이 된대, 5R.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볼 때 이 그래프를, 얘 그래프를 그려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잠깐 FA라고 할게. FA. 마이너스 3 바깥으로 빼줄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빼니까 100인 싫다. 마이너스 3분의 4A가 되는구나. 플러스 3분의 176.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3분의 절반이 2죠. 2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분의 4를 더해줘야 되지.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4. 그럼 플러스 3분의 4를 더해야 되겠네. 바깥으로 나가면 3분의 176, 3분의 180? 잠깐만. 60이 돼버리는구나. 완전 제곱식이었구나.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줄 수 있잖아. 어떻게? 이 절대값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죠. 여기가 60이에요. 60. 3분의 2, 60.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선생님 볼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튀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X축이 아니라 요게 A축이죠. A축. 그러면 A가 만약에 2값이거나 2값이면 R이 0이 되는 거구나. 그럼 얘는 5R이잖아. 그럼 5R이 요 상태에 있으면 반지름 R이 될 수 있는 A의 개수가 하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지. 4개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개수에 대한 얘기니까 5R이 0부터 60까지 요거는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0보다 큰 반지름이 12보다 작다일 때 NR은 몇이 되냐면 4개가 된다라는 거야. NR은 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끝났네. 그럼 여기가 지금 60일 때가 12일 때잖아요. 그래서 R이 12일 때 NR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니까 이때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오는 거지. 이때 NR은 3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R이 12보다 클 때, 즉 5R이 60보다 클 때는 2점이 되잖아. 그러니까 R이 A가 될 수 있는 게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NR은 이때 2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 그렇구나. 근데 식은 똑같은데 NR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고 얘기하는 거거든. NR 플러스 1은 요식과 똑같으니까 제일 먼저 선생님 볼 때는 R 플러스 1이 여기 들어가면 되거든. R 플러스 1이 들어갈 때 그때 R 플러스 1일 때도 그러니까 반지름이 R보다 1이 클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R 플러스 1은 0부터 11까지가 NR 플러스 1이 4가 되는 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R 플러스 1이 R이 11일 때 NR 플러스 1은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11보다 크다일 때 NR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계가 되는 게 11하고 12가 되겠네. 그러면 R이 11이 되면 R11, N12가 되는 거죠. N11은 몇이 돼? N11은 4개가 되는 거고,
N11은 4개가 되는 거고, NR 플러스 1 따로 할 필요 없구나. 그냥 여기서 해주면 될 거야. N11은, 잠깐만요. R이 11일 때, 12일 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네. 11일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요거는 할 필요 없고, 미안. 이건 할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요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N11일 때, N12일 때가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지금 이걸로 했나? N11일 때는 지금 몇이야? 4가 되잖아. 근데 12일 때 3이 되니까 7이 돼서 홀수가 되는 거지. R이 12일 때를 볼게. N12, N13이 되잖아요. 그럼 N12가 몇이 되냐면 3이었고요. N13은 12보다 클 때가 되니까 2가 된 거지. 그래서 2가 돼서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아래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4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R 플러스 1 따로 계산할 필요 없었네. 자, 19번 문제를 볼게요. 전체 집합 U는 30 이하의 자연수. 그런데 부분 집합 AK하고 B를 갖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AK의 원소는 X인데 X는 40, X하고 I-K 곱해서 40이 됐대요. 그럼 어쨌거나 X는 40의 약수니까 1, 2, 4도 되고 5도 되네요. 40의 약수니까 5, 8, 그 다음에 10도 되고 20도 되죠. 20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인데 원래 40의 약수가 5, 8, 40이니까 8개 맞죠. 4, 5, 4, 2, 8이니까. 근데 이제 40 빠지고 지금 여기까지 된 거야. 여기까지. 그럼 얘가 부분 집합이겠구나가 된 거죠. 집합 B는 이렇게 따지면 역시 5의 배수가 돼야 40-x가 뭐 5 들어가면 되겠네요. 10, 15, 20, 25도 되나요? 25 들어가면 15 되니까 3 되고 됐죠. 그러니까 25도 되고 3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30도 되겠어요. 그래서 집합 B는 원소가 또 요러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얘 있죠. 얘는 우리가 볼 땐 AK 차집합 B죠. 이게 원소가 2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선 이 집합에서 50, 20은 B를 빼면 어쨌거나 없어지는 거고, 그럼 1, 2, 4, 8이 남네.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 X 곱하기 Y-K가 40일 때 X가 1이면요. 이제 X가 여기다 1이면 Y-K가 40이어야 돼요. 근데 Y-K는 40일 수가 없죠. 왜 그럴까? Y-K는 Y도 지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얘가 이제 될 수 있는 값은 30까지인데, 그지? K는 자연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30보다는 어때야 돼? 적어요. 그러니까 40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AK의 원소가 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248이 2개가 있거든요. AK 차집합 B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지금은 B를 구하는 거니까 이 부분의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0, 20은 여기서 벌써 사라지고, 그 다음에 248이 3개 남아있는데 3개 중에 2개가 돼야 되는 거네. 그럼 X가 2면 Y-K는 20이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 한번 따져볼게. 그럼 Y-K가 첫 번째 경우죠. 첫 번째 경우에 Y-K가 20일 내면 Y는 20 플러스 K가 돼야 되고 Y가 30 이하여야 되죠. 그럼 따라서 K는 10 이하면 우리가 볼 때 잠깐요. 우리가 원하는 요 X가 2가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0 이하면. 두 번째
x가 이제 248 남았나? 248 남았구나. x가 4일 때 그러면 얘는 10이어야 되죠. y-k가 10이어야 되니까 y는 10 플러스 k가 되고, 이때 얘가 30 이하여야 되니까 k는 20 이하여야 되겠네. 20 이하. 자, 그러면 k가 20 이하면 요 4도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x가 8일 때 8, 5, 40이잖아. 그럼 y-k가 5가 돼야 되니까 y는 k 플러스 5가 돼서 얘가 30 이하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k가 25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k가 25 이하면 이 8까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따지니까 k가 25 이하면 8, 4, 2가 다 원소가 되는 거고, k가 20 이하면 4, 2가 원소여야 되는 거잖아. 그 원소가 두 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칭 차집합의 원소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k는 20 이하여야 되고, k가 10 이하여야 되면 그러면 11부터 몇 가지? 20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k의 개수를 따지라고 하면 모든 자연수 k 개수는 10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11부터 20까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19번의 문제풀이를 맞출게요. 논술형 1번 같이 가볼게. 논술형 1번은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있네요. 근데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대칭 차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을 때, 그지? 자, 선생님 여기다 A, B를 쓸게요. A와 B가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과 2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1과 2. 근데 여기서는 1과 2가 전혀 보이질 않네. 그러면 근데 교집합이 하나 보이죠? 4가 여기 있군요. 근데 3도 있는데 3이 대칭 차집합 부분에 없는 걸 보면 여기에 있는 거겠네. 그지? 3, 4가 지금 빠져나가 버렸네요. 자, 그러면 교집합에 3이 있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A집합에서 A-1이 3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A가 4일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A가 4면 집합 A는 4, 3, 16에서 6 빼니까 10이 되는 거죠. B는 3, 4 있었고요. 그 다음에 A가 4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칭 차집합으로 1, 2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 경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6이 3일 때를 해봐야 되겠네. 그럼 A제곱이 9가 되는 거니까 A는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겠네. 첫 번째, A가 3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집합 A는 4, 2, 제곱이 9니까 3 됐고요. 집합 B는 3, 4 있었고 A가 3이니까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4, 3이 빠지고 대칭 차집합이 2가 되는 A는 3이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A가 3. 그래서 요건 되네요. A가 마이너스 3일 때도 되는지 잠깐 볼까요? A가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우선 A, B를 구해도 안 돼요. 이게 좁아가지고 다시 A를 여러분이 해보셔도 알겠지만 4가 되고 A가 마이너스 4가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9가 되니까 3이 되긴 해. 그래서 B는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잖아. 여기 3, 4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근데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럼 A3만 되는 건데 교집합에 3이 있으니까. 그럼 A가 3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근데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B라고 하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얘 원소의 합이 8이 되죠. 그래서 B는 8이 되네요. A는 3이었고요. 그래서 A, B의 합은 1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논술형 1번. 자, 논술형 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는데 중심이 5,7이고요. 반지름이 3인 원이에요.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계속 이러네. 네, 여기가 y축이고 이쪽이 x축이죠. 근데 이제 5,7이니까 뭐 좀 이쁘게 그릴게. 1, 2, 3, 4, 5. 7은 1, 2, 3, 4, 5, 6, 7. 그러면 7이 되는 데가 한 요 정도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가 여기와 여기를 중심으로 한 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쌤이 1,4를 하나 잡아볼게요. 1,4가 여기 있죠? 여기가 1, 4.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인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반지름이 3이면 여기를 지나가는 원이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렸어요. 자, 여기가 1,4가 되고 여기가 5,7이 되는 거죠. 여기가 7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 원위의 점은 A, B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하여간에 A, B가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B-4분의 A-1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A, B하고 1,4의 기울기를 생각해 봤거든. 그랬더니 A-1분의 B-4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에 얘가 뭐가 돼? 여기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두 개 나올 거야. 여기가 기울기가 하나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0이 되고요. 여기 딱 접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5, 3칸 내려가면 4가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돼서 얘가 최대가 되겠네요. 잠깐요. 절대로 그러지 않나요? 잠깐만. 이렇게 그려져서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물론 이 경우도 지금 있고요. 기울기가 0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최소값을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단 조건은 있는 거죠. B가 4는 안 되는 거죠. B가 4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분모 0되기 때문에 B는 4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0보다 크고 얘보다 적은 거야. 따라 기울기는 0보다 크고요. 얘보다 크고 얘보다는 적은 건데 0은 될 수 없는 거죠. 적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요때 A, B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요때 기울기를 구할게요. 선생님은 기울기 M이라고 하고 y 빼기 4는 다시 쓸게요. 바로 계산해도 되는데 m의 x 빼기 1 더하기 4가 됐고요.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4 이퀄 0 얘로부터 5,7까지의 거리 d가 얘가 최대가 될 때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루트 m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되고 x에 5 쓰면 4m 되고요. 7 쓰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얘가 3이어야 된대요.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하고요. x에 5를 썼으니까 맞죠? 그래서 4m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해가 된 거고 그러면 계속 계산해 보면 16m 제곱 마이너스 6, 4, 6, 24m 플러스 9가 됐고 이쪽은 9m의 제곱 플러스 9가 된 거죠. 그러니까 9m의 제곱이 잠깐만 9m의 제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9가 없어지고요. 얘가 넘어가면 7m의 제곱이 7m의 제곱 마이너스 24m이 되네. 마이너스 24m이 돼서 결국에 m은 0이거나 7분의 2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m은 7분의 24.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은 7분의 24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역수니까 24분의 7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따라서 b-4분의 a-1의 최소는 24분의 7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동고등학교 시험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